2021 카카오 인턴십 코딩 문제 중에서 마지막 문제인 시험장 나누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 보시면 시험장의 정보가 이진트리 형태로 주어집니다. 각 노드는 이제 시험장을 나타내고요. n개의 시험장이 주어졌다고 하면 각각의 노드는 0부터 n-1까지 id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각 시험장의 응시자 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시험장을 K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각 그룹에 속한 응시자를 좀 균등하게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고자 한다면 가장 큰 그룹의 인원을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링크를 끊어서 그룹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눴을 때 가장 균등하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35명이 되겠죠. 35명.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37명. 녹색이 이제 40명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균등하게 저희가 K개 그룹으로, 그러니까 3개 그룹으로 나눈 것이고 그때 가장 큰 그룹의 응시자 수가 이제 4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답을 이제 40명으로 반환해야 되는데 지금 40명보다 더 적게 나눌 수는 없겠죠. 왜냐고 하면 여기서 더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쪼개고자 하면 이 3개 그룹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각각의 링크를 하나하나 다 끊어보는 형식으로 해서 완전 탐색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한사항을 보시면 이 노드의 개수가 10,000개로 상당히 많죠. 10,000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링크도 많을 거고 저희가 그걸 다 하기에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효율성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 테스트를 이제 통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풀이는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링크를 하나씩 끊어가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제 효율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겠죠. 입력값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는 파라메트릭 서치로 풀어보겠습니다. 파라메트릭 서치는 이진 탐색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이진 탐색은 정렬된 자료 구조에서 탐색의 범위를 절반씩 줄여가면서 이미 있는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파라메트릭 서치는 후보해의 범위를 두고 그 후보해를 절반씩 줄여가면서 그 해가 이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면서 그 후보의 범위를 절반씩 줄여가면서 최적의해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예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3개 그룹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 링크는 2번 끊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응시자 수를 다 더하면 1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후보의 범위는 가장 작은 거는 가장 균등하게 나누는 경우죠. 그래서 112를 3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후보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이 다 더한 값이겠죠. 물론 이거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노드가 최소 1명의 응시자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겠지만 이거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로우 하이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이진탐색하고 비슷하게 이 y문을 반복을 하면서 이 중간값을 확인해 볼 건데요. 중간값은 이 로우 하이를 절반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 값을 가지고 이 문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초에는 지금 로우가 37, 하이가 112, 미드가 이제 74가 될 텐데 이 그룹을 74 이하로 해서 그룹을 지었을 때 링크를 두 번 이하로 끊어서 이 74 이하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방법은 저희가 DFS로 각각의 이제 자식 서브트리의 크기를 반환받아서 그 크기가 74 이하로 만들 거예요. 만약 14를 초과한다고 하면 링크를 끊어서 그리고 그 링크 끊는 횟수를 저희가 카운팅하면 되겠죠. 체크 함수 저희가 동작 한번 보면 루트부터 시작을 해서 자식 노드를 재기 호출로 해서 이 서브트리의 크기를 반환받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자식 노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8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노드에서 오른쪽 자식 노드의 크기도 이제 반환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했을 때 이 입력으로 첫 번째 입력으로 받은 이 74보다 14 이하인지 볼 거예요. 지금 40이기 때문에 74보다 14 이하죠. 자, 그래서 그대로 반환하고요. 자, 이 노드에서 오른쪽 그 서브트리의 크기를 반환 받으면 30이 되겠죠. 자, 이걸 다 더하면 77이잖아요. 74를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하나 끊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큰 걸 끊는 게 낫겠죠. 큰 걸 끊어야 이 그룹이 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굳이 작은 걸 끊지 않고 큰 거를 끊겠습니다. 자, 끊었다고 해서 저희가 카운팅 할 거고요. 다음에 끊었으니까 이 서브트리의 크기는 37만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쵸? 이건 끊어냈기 때문에. 자, 뭐 실제 저희가 링크를 뭐 업데이트 하진 않을 거고요. 자, 끊었다고 카운팅만 하고 이 서브트리의 크기를 이 40을 제외한 나머지 합만 이제 반환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37을 반환했고 이 노드에서 오른쪽 자식 노드 계속 DFS 탐색할 거니까요. 자, 반환할 때마다 이 74보다 74 이하인지 계속 확인할 거예요. 지금은 74보다 작으니까 이제 그대로 반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 더하면 74보다 작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끊은 링크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 끊은 거죠. 하나 끊어서 모든 그룹이 74보다 74 이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할 거예요. 자, true를 반환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 74로도 충분히 이 세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두 개로 나눴지만 저희가 아무데나 끊어도 되잖아요. 그쵸? 아무데나 끊어도 그 그룹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이 74 이하로 그룹을 나눌 수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세 개 그룹을 나눌 수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적게 끊어서 나눴다 하더라도 아무데나 끊으면 그쵸?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74보다 그러니까 그룹의 크기는 더 작아질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끊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나만 끊었어도 74보다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74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70보다 큰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를 이 중간값보다 하나 줄임으로써 이 후보의 범위를 절반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화제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절반씩 줄여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로그 n의 시간으로 이 값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이를 미드 마이너스 1로 줄이면 이 하이 값은 이제 73이 되겠죠. 자, 그럼 여전히 그러면 이 아직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우 하이의 중간값 미드가 이제 55가 되고요. 이제 55로 또 확인해 볼 거예요. 55로 3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러니까 2개만 끊어서 55 이하로 만들 수 있는지 볼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또 DFS 탐색을 해보면 자, 여기서 55가 넘어가죠. 자, 그럼 여기 끊어야 돼요. 그쵸? 끊고 37을 반환하면 되죠. 자, 그럼 나머지도 이제 DF 탐색을 해서 서브트의 크기를 반환해보면 25가 반환이 될 텐데, 자, 이거 다 더하면 55가 넘어가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도 저희가 큰 걸 끊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 55 이하가 됐어요. 여기 35, 37, 40. 그쵸? 자, 마찬가지로 만족하기 때문에 55보다 큰 건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하이를 이 미드 마이너스 1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이제 54가 되고요. 자, 그럼 여전히 그러면 아직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이 미드값의 중간값인 45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45로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루트부터 해서 DF 삼색으로 이제 서브트리의 크기를 가져와서, 자, 여기서 45가 초과되죠? 초과되기 때문에 하나 끊고요. 37을 반환하고요. 나머지도 이제 DF 삼색으로 해서 서브트리의 크기를 가져오면, 자, 이것도 45가 넘어가죠? 자, 여기 끊으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 끊어서 모든 그룹이 45 이하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true가 되고 하이 범위, 그러니까 45보다 큰 값은 더 이상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이를 또 줄입니다. 그럼 이제 44가 되겠죠. 자, 아직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값 40으로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DF3성을 서브트랙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40을 초과하죠. 자, 여기 나누면 되죠. 40 이하 만족하죠. 만족하고 37을 반환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이제 DF3색으로 서브트랙을 가져와서 자, 이게 40 초과하죠. 자, 여기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두 40 이하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 트루고 이 40을 초과하는 그 후보에는 더 이상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하이를 미드-1로 줄이고 여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값인 38을 확인합니다. 자, 38을 확인하면 자, 여기서 38을 초과하죠. 38을 초과했기 때문에 자, 나눠야 되는데 자, 큰 걸 저희가 끊기로 했죠. 그래서 이쪽을 끊고 28을 반환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랙 크기를 가져오면 자, 이것도 38을 초과하죠. 자, 저희가 큰 거를 끊어야 되겠죠. 그리고 35로 반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이제 DF3색으로 서브트랙 크기를 가져오면 25가 오겠죠. 자, 이것도 30으로 초과하죠. 자, 그래서 왼쪽을 끊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그룹이 38 이하가 됐는데 저희 모든 그룹이 38 이하가 되기 위해선 3번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룹이 4개 만들어지잖아요. 조건에 맞지 않죠. 자, 이 경우에 저희가 false를 반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우를 야, 그러니까 이 38 아래쪽은 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로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 이게 만족하지 못한 거니까 이 미드보다 하나 큰 값으로 이제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미드는 39가 되고 자, 아직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39로 확인해 봅니다. 자, 39로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 폴스가 올 거예요. 저희가 이미 이 답이 4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39를 초과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끊어야 되고 28을 반환하고 자, 이것도 39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을 끊고 35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DF3색으로 서브트랙 크기를 가져오면 자, 이것도 39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야 되겠죠. 자, 모든 그룹이 39 이하가 됐어요. 자, 근데 이건 이제 문제 조건에 맞지 않죠. 저희가 그룹을 이제 4개 만든 거잖아요. 3개 끊어서. 자, 그럼 폴스가 반환이 되고 자, 로우를 하나 증가시키겠죠. 지금 미드는 만족하지 못한 값이기 때문에 미드를 하나 증가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로우가 40이 되겠죠. 자, 그럼 더 이상 그러면 while 조건에 맞지 않고 이제 수렴한 경우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로우를 사용하면 돼요. 이제 왜냐고 하면 로우가 하이보다 하나 이제 증가하는 걸로 이제 수렴하게 될 텐데 이 하이가 만족한 거 바로 아래 값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보다 하나 큰 값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우 값을 이제 답으로 이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으로 받은 각 시험장의 응시자 수와 이제 링크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전역 변수 사용하겠습니다. 전역 변수는 미리 필요한 최대 크기를 생성해서 사용을 할게요. 그냥 0으로 해서 크기는 상수처럼 하나 정의해서 이 최대 노드의 개수가 10,000개죠. 그래서 10,000개 크기로 미리 생성을 하고요. 다음에 이 링크는 이제 자식 노드에 대한 링크니까 이름을 이제 차일드로 하겠습니다. 차일드로 해서 이제 각각의 링크가 이제 2개씩 있는 거잖아요. 왼쪽, 오른쪽. 저희가 어차피 복사해서 쓸 거라서 초기값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 크기만큼 미리 생성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냥 0으로 했습니다. 자, 다음에
뭐 저희가 실제 사용할 건 아닌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떤 노드가 이제 루트가 되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 노드에 대한 링크를 저장을 해서 이 루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링크를 뭐 탐색할 때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찾은 다음에 이 루트에 이제 저장해 둘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저 루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루트를 사용하겠다고 이제 글로벌로 선언을 했고요. 입력으로 받은 이 응시자 수, 그러니까 노드 개수만큼 주어지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는데, 복사하면서 저 페어런트도 -1로 초기화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파라메트릭 서치에서 사용할 그 하이의 값으로 썸을 전체 응시자의 총 합을 구할 거잖아요. 자, 그걸 여기서 구하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누적해 주면 되겠죠. 다음에 이 링크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뭐 개수는 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이제 이 넘의 개수만큼 이 포문을 돌게요. 자, 왼쪽 자식 노드에 대한 링크, 자, 오른쪽 자식 노드에 대한 링크.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게 링크가 있는 경우에는 -1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자식 노드가 있는 거고 이 자식 노드에 자, 페어런트 노드가 지금 현재 이 i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자식 노드도 이 링크가 -1이 아니라고 하면 이 노드의 페어런트 링크는 이 i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 폼이 끝나고 나면 루트만 이 페어런트 값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1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어런트 값이 -1이라면 루트가 되는 거죠. 자, 루트를 찾았으면 뭐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파라메트릭 서치를 하기 위해서 로우의 초기값은 k로 나눈 값, 저희가 이제 정수값만 필요하죠. 실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 밑에 자리로 이제 값이 없도록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수로 나눠서 이 목만 로우에 저장이 되겠죠. 하이는 이제 썸 값을 주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수렴할 때까지 이 y문을 수행할 건데 미드 값은 또 중간 값 사용하면 되죠. 자, 여기서도 정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체크라는 함수를 구현할 거고요. 여기 미드 값과 그룹의 개수 이제 k를 인자로 넘겨줘서 만약에 true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후보 애들은 저희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하이를 미드 -1로 바꿔주고요.
아니라고 하면 이제 미드 왼쪽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이미 미드도 만족을 못했으니까 미드보다 값을 하나 증가시킨 값으로 이제 로우를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의 범위를 절반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로우를 반환하면 되는데,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 앤서를 하이로 초기한 다음에 이 미드가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해잖아요. 그래서 이 앤서보다 미드가 더 작다고 하면 앤서를 미드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앤서를 반환해 주셔도 되는데, 근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수렴하고 나면 이 로우가 결국 저희가 찾는 그 앤서랑 같아지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별도의 변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로우를 반환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체크 함수 구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드를 이제 첫 번째 인자로 받을 건데, 이게 결국 이제 상한이죠. 이거 이하로 이제 그룹의 응시자 수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리밋으로 이름을 주었고요. 자, K는 그대로 저희가 K라고 쓰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DFS 함수를 또 구현해서 루트부터 탐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DFS는 이제 노드를 받아서 저희가 탐색할 건데, 자, 이 안에서 이 리밋을 또 파라미터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인자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리밋도 전액 변수로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DFS로 호출하기 전에 리밋을 넣어주고요. 저희가 아니면 이제 DFS 호출할 때마다 또 리밋을 인자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DFS에서 이제 요 리밋만큼 그 서브트리의 개수를 셀 때마다 이 리밋을 넘어가면 끊을 거잖아요. 그래서 끊었다는 그 카운트, 그러니까 몇 번 끊는지 그 카운트도 저희가 전액 변수에 담아서 따로 이제 파라미터로 주고받지 않게 전액 변수 선언하고 여기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DFS 함수 부르기 전에 0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저희가 저렇게 전액 변수 두 개의 값을 업데이트 할 거니까 글로벌로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DFS 호출하고 나면 이 상한 이하로 해서 그룹을 만들었을 때 몇 번 잘라야 되는지, 몇 번 잘랐는지가 이 카운트 변수에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DFS가, 아니, 저 카운트가 K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3개 그룹으로 하면 2개까지 자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보다 작으면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true를 반환하고요. 자, 아니라고 하면 false를 반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DFS 함수 구현해 볼게요. 자, 여기서도 저희가 이 카운트를 업데이트 할 거니까 글로벌로 선언해 주고요. 자, 왼쪽 서브 트리. 오른쪽 서브 트리. 자, 이렇게 재교출로 해서 그 서브 트리 크기를 num 아래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게 -1로 차일드 노드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조건 체크해서 부르기보다는 이제 무조건 부르고 요 DFS 함수 초입에서 만약에 노드가 -1이라면, 그러니까 없는 잉크죠.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냥 리턴 0을 할게요. 지금 문제 조건상 이
시험장에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응시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0으로 해서 없다는 거를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0을 반환하는 걸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 매번 확인해서 호출할 필요 없이 무조건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일단 널이 아니고 유효한 밸리드한 이제 노드인 경우에 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 노드의 응시자가 이미 리밋을 넘는다고 하면 뭐 서브트리, 그러니까 자식 노드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필요 없이 무조건 폴스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운터 값을 맥스 n보다 크게 해서 무조건 false가 발생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카운트는 그 맥스 n보다는 작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맥스 n보다 큰 값을 해서 무조건 false가 발생하도록 하고, 리턴은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뭐 자기 자신 응시자 수를 반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일단 자기 자신은 이 리밋보다는 작다는 얘기고요. 이하란 얘기고 왼쪽 오른쪽 확인해 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값이 리밋보다 작다고 하면 그냥 다 더한 값을 반환해 주면 되죠. 자, 이게 리밋 이하라고 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냥 이 전체를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아니라고 하면 다 합치면 이제 넘치는 경우예요. 자, 넘치는 경우인데 이 양쪽 자식 노드가 모두 있는지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자식 노드가 하나만 있는 경우죠. 자, 그 경우에는 이제 하나만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1만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자, 하나 있는데 하나 잘라낼 거니까 왼쪽이도 오른쪽이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이제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기 자신의 응시자 수만 이제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양쪽 다 있는 경우죠. 그쵸? 양쪽 그 서브 트리가 모두 있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왼쪽과 합쳤을 때랑 오른쪽과 합쳤을 때 둘 다 이 리밋 이하인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고 하면 둘 다 되는 경우에는 큰 걸 남기고 작은 쪽과 합쳐서 반환해 줘야 되죠. 자, 이렇게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끊어내면 되죠. 자, 그래서 1을 증가시키고 자, 반환하는데 작은 값을 반환하면 되죠. 이게 언제죠? 왼쪽 서브 트리가 더 작은 경우에 이 왼쪽을 반환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잘라낸 거죠. 자, 아니라고 하면 왼쪽을 잘라내고 오른쪽을 반환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하나만 이제 만족하는 경우겠죠. 하나만 만족하거나 혹은 다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 그래서 하나만 만족하는지 또 확인해야 되겠죠. 자, 하나만 만족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왼쪽하고 더했을 때 만족한다고 하면 오른쪽을 잘라내면 되죠. 잘라내고 그냥 이 값을 이제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서브 트리하고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된다고 하면 오른쪽 서브 트리하고 합한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 왼쪽을 버리고. 자,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만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양쪽 서브 트리가 다 있는데 그 어느 쪽과도
합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리밋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둘 다 끊어내야 되죠. 자, 그래서 두 번 끊을 거니까 카운트를 2 증가시키고 자기 자신만 반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dfs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 dfs를 부르고 나면 이 끄는 것만큼 카운트가 업데이트 됐을 거고, 이 값이 k보다 작으면 조건에 만족하는 해라는 거죠. 이 리밋이.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이제 반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현이 끝났고요. 구현이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터가 있었네요. 네, 여기 이제 콜론이 빠졌죠. 네, 모두 성공을 했고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타임 에러는 저희가 지금 재교출을 구현했기 때문에 이 노드의 개수가 최대 이제 10,000개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뎁스가 이 재교출이 10,000번 이상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00번이지만 저희가 이 dfs만 부르는 게 아니라 메인 쪽에서 솔루션 그리고 뭐 체크도 저희가 부르기 때문에 이제 10,000번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이썬에서는 디폴트로 이 리커전 횟수가 1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리커전 횟수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ys를 임포트 하시고, 이 리밋을 저희가 요 n을 사용해서 호출하는 게 좋겠네요. 넉넉하게 이거 2배만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여기 R이 빠졌네요. 네, 성공을 했고 다시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